네,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물리학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칼 융의 심리학, 정신의 나침반까지 예상치 못한 이론들이 정말 다양하게 등장했는데요. 이종경 원장님의 견해에 따르면 결국 사상의학에서의 사상이 이 현대 물리학에서의 4차원, 칼 융의 정신의 나침반과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 진행되었는데요. 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진행을 해보면 네. 칼 융이 사람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감각을 주로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사고를 더 많이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직관을 주로 하고 또 네.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자주 쓰더라. 또 이때 반대편의 정신기능은 상대적으로 많이 약화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럼 MBTI가 칼 융의 이론에서 나왔고, 칼 융의 이론이 사상의학과 통하니까 MBTI 검사가 곧 사상체질 검사가 되는 걸까요? 설명을 들으니까 왠지 체질 이야기 같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MBTI 검사는 사실 융이 아니라 융의 저서를 읽은 마이어스와 그녀의 네. 어머니 캐서린이 검사를 만들었고 융의 정신의 나침반 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MBTI 검사를 하면 내향형이냐 외향형이냐, 사고 대 감정, 직관 대 감각, 판단형 대 인식형 이렇게 4가지 항목에서 2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총 16가지 유형이 나오죠. 그래서 나는 어디에 속해서 이런 특징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에 해당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칼 융의 사상이나 저서를 그리 깊이 연구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네. 과연 MBTI 검사가 칼 융의 사상의 연장선상에 있는가, 칼 융의 정신의 나침반의 의미를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일까요? MBTI 검사가 칼 융이 만든 검사가 아니라는 건 저도 몰랐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MBTI 검사를 개발한 2 인물이 심리학자가 아니었고 비전공자였다는 점이 자주 거론이 되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고 일단 MBTI에서의 직관이나 감각이 칼 융이 정신의 나침반에서의 직관, 감각과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어 보이고요. 네. 또 일단 칼 융이 정신의 나침반을 가지고 스스로 어떻게 활용을 했나 생각을 해보면 이걸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는 것에 최종 목적을 두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거죠. 물론 말씀드렸듯 융에 대해서 그리 깊이 연구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네. 아마 인간과 상징이었던 것 같은데 융의 저서를 보면 융이 자주 만다라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의 중심을 잡았다는 이런 내용이 전해집니다. 만다라 그림이 뭘까요? 네, 그림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한번 네. 보시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림들이죠. 네. 약간 전통 문양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만다라는 산스크리트어로 원, 중심, 완전함, 평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네. 요즘도 명상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불교에 등장하기도 하고요. 네. 칼 융이 곧잘 이 만다라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의 평형을 찾았다는 것이죠. 네. 이런 내용을 보면 융이 정신의 나침반을 만든 주 목적이 마음과 정신의 평형을 찾는 것이었지 네. 사람을 분류하고 정의하는 데 궁극적인 의미를 두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MBTI 검사가 칼 융이 의도한 방향의 검사는 아닐 거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서양의 심리학자가 이 동양의 사상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의외네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주역도 탐독한 것으로 기록이 전해집니다. 주역에서 정신의 나침반에 대한 모티브를 얻었다면 네. 사실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사상의학과 뿌리가 같아지는 것이죠. 그럼 이제 칼 융의 이론과 사상의학이 의미상으로도 통하는데 기원도 같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칼 융의 정신의 나침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의 균형을 찾는 목적이었다면 사상의학은 체질 이론이니까 의미가 조금 달랐을까요? 정말 예리한 지적이신데 사실 이제 사상의학에 대한 오해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상의학에 대해 태양이는 어떤 사람이고 소음이는 어떤 사람이고 네. 이런 체질 이론, 사람을 구분하는 이론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지만 네. 사실 동의수세보원을 읽어보면 이재마의 의도는 그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마는 요순시대 요임금, 순임금을 자주 언급을 하는데 네. 둘은 성인군자의 대명사죠. 일반인들이 이렇게 성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누구나 다 이들처럼 되고 싶은 욕구를 마음속 깊이에는 가지고 있는데 되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4가지 측면에서 치우침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걸 보충해 나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질마다 잘하는 것,
또 강점처럼 해석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만 네. 이제만은 지행, 독행, 또 박통과 같은 개념들을 제시해서 네. 체질마다 부족해지기 쉬운 것을 채우는 노력이 네. 요순처럼 되는 데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상의학은 네 가지로 치우치기 쉬운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완전한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한 한의학 이론이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MBTI 검사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요. 아하. 잠시 쉬었다가 진행해 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